어쨌든 간에 소망들이 지금의 나랑 갭이 좀 있잖아요. 그 갭만큼 성장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 혼란에 굴복하지 마라. 남다른 성과로 가는 길에 그리 즐겁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성공과 성장에는 즐겁지 않은 일들, 재미없는 일들, 힘든 일들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마음공부책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음공부책이랑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여정은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합니다. 자, 공감되시는 분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다른 성과, 남다른 소망, 남다른 꿈을 이루는 그 길에는 자, 어수선하고 불안정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있다는 겁니다. 자, 정해둔 시간에 단 하나의 일을 쉼없이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주변에는 복잡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쌓이게 된다. 단 하나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다. 다른 일들을 제때제때 마무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저자로서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바이지만 당신은 기분이 좋을 수만은 없다. 당신의 초점을 방해하는 덜 끝난 일들과 미진한 부분들이 자기 일을 좀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게 느껴져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다. 단 하나의 일을 위해서 따로 떼어둔 시간이 마치 잠수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단 하나의 일에 점점 깊이 파고들수록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아직 마치지 못한 다른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것만 같은 압박감이 심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틈새가 거대한 폭발로 이어질 것만 같은 불안함이 엄습한다.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모든 걸 다 하고 싶은 거야, 그죠? 다 하고 싶어. 근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시간의 한계가 있고 뭔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한계가 있어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일을 위주로 하고 있어. 못하는 일들이 생기잖아.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은 그럼 찝찝한 거지. 찝찝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못하고 있는 일들, 놓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인생을 망가뜨릴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즉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압박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절대로 높은 생산성은 창출할 수 없다. 생산성을 뺏어가는 가장 나쁜 도둑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혼란을 참지 못하는 태도나 혼란에 대처하는 창의성의 부재이다. 사실 성공과 혼란은 늘 함께 오게 되어 있다.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면은 반드시 혼란이 일어난다. 자, 이게 마음공부랑 정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여러분들이 긍정과 성장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혼란, 힘든 시기, 성장통, 명예현상 반드시 일어난다. 자, 여기에 저항하지 말고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그랬죠. 성장 중에도 하락기가 있다고. 잘하고 있어도 하락기가 있다. 그때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하락해라. 그냥 저항하지 말고 이렇게 흘러가라. 그러면은 빨리 편하게 내려가면은 그 속도로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텐션이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그냥 그걸 받아들이세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이 크면 클수록 거기에 따르는 성장통도 세게 옵니다. 제가 말을 했죠. 비행기가 높이 날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바람의 저항이 커져야 한다. 비행기가 높이 날려면 저항이 커야 높이 날 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가 높이 날려면 바람의 저항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물론 크게 성장하고 싶지 않고 지금처럼 살고 싶으면은 굳이 그렇게 큰 성장통 겪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보통 여기 써놓은 여러분들의 소망 보면은 다 나름 높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크든 영적으로 크든 어쨌든 간에 소망들이 지금의 나랑 갭이 좀 있잖아요. 그 갭만큼 성장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근데 이 차이는 어떻게 구분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 공부도 하고 어떤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힘든 거는 잘하고 있어서 오는 거고, 정말 안 하고 있어서 오는 괴로움은 진짜 안 해서 오는 거고, 당연히 그런 차이가 있죠. 어떤 이의 삶에서든 가족, 친구, 반려동물, 개인적인 활동 또는 일터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등 가볍게 무시할 수 없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언제든 이런 일 중에 일부 혹은 전부가 단 하나를 위해서 떼어둔 시간을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포기할 순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나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부분을 가르치다 보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에서 손이 올라올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제가 아이를 둔 한 부모라면 어떻게 하나요? 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다른 일들이 많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물론 지당한 질문들이다. 그런 질문이 나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단 하나를 위해 확보한 시간도 처음에는 다른 이들의 시간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은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삶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매일 아침을 자기만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시간에 돌봐야 할 자녀나 부모가 있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단 하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시간에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아니면 꼭 가야 할 다른 장소가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고 반대로 당신이 그들의 시간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들과 시간을 거래해야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당신이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다. 빌어야 한다면 빌어라. 거래를 해야 한다면 거래를 해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면 창의력을 발휘해라. 그저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제약이 있다고 믿으면 제약이 생긴다.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 라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산다. 자,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곰곰이 생각해서 길을 찾아내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매일 자기만의 단 하나에 몰두하면 언젠가 놀라운 성과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도둑에게 자신의 생산성을 뺏기지 마라. 혼란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라. 그리고 단 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에는 원하는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중간에 저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중요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전 너무 바빠요. 저는 이제 연로한 부모님을 돌봐야 돼요. 저는 아이 때문에 너무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뭐해요 막 온갖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의 희생자가 되지 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 하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안 돼. 나는 이러하니까 안 돼. 나는 이런 제약이 있어. 이런 환경이 있어. 이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못할 거야. 단정을 지어놓고 그렇게 믿으면은 그 믿음대로 된다고요. 이 책은 믿음에 대한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은 끌어당김이나 마음공부에 대한 책이 아닌데도 그냥 성공학 책이잖아요. 성공학 책. 이 사람은 부자예요. 이 사람의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다 백만장자가 됐대요. 자기 방법을 따른 사람들은 백만장자 됐대요. 그렇게 그런 부자가 하는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믿고 살면은 그 믿음대로 살게 된다고요. 그 믿음을 바꿔라. 믿음일 뿐이다. 여러분의 믿음일 뿐. 바꾸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한낱 믿음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라 그 생각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뿐 바꿀 수 있다. 그 믿음을 어떻게 없앨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없애야겠다라고 믿는 거. 바꾸려면 바꿀 수 있구나. 내가 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새로운 믿음을 생각했어. 그럼 그 믿음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면 돼요. 하나씩. 하루아침에 나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꾸기로 결정을 하고 그 바꾸는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생각을 바꿔나가고 진짜로 걸어나가면은 그럼 바뀌는 거예요. 단순한 일입니다. 근데 애초에 안 하려고 해. 나는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안 할 거야. 아니,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리저리 뒤지다 보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바꾸게 돼요. 가다 보면 알게 돼요. 가다 보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길도 알게 되고 깨달음도 오게 되고. 근데 안 하고 앉은 자리에서 생각하면서 모든 걸 추측하고 모든 걸 계획하고 움직이려고 하면 영원히 몰라요. 제가 어떤 답을 해주든 간에 그건 큰 답이 될 수 없어요. 본인이 가면서 겪은 답이 진짜 답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일단 하기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해라 묻지 말고 그냥 해봐요. 일단 해보고 이리저리 다 부딪혀보고 그러고 나서 모르면 그때 물어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이 달라져요. 여기 책에 나오잖아. 아까 처음에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질문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다고요. 질문의 수준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여요. 1차원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간에 어떻게 믿으면 어떻게 만들까요? 중간에 어떻게 부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1차원적인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에 저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항이 올라오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질문의 디테일과 이런 것들이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얻는 것도 달라. 얻는 것도 다른다고. 그냥 해보기도 전에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이렇게 해도 부딪혀보고 저렇게 해도 부딪혀보고 시간도 써보고 막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물어본 다음에 저한테 답을 들으면은 하면서 제가 해주는 답에 대한 여러분들의 깨달음도 훨씬 더 깊어진다니까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수학에 2차 함수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2차 함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막혀요 하면은 선생님도 정확하게 답을 줄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하면은 나도 공부를 했었으니까 이해가 더 되고 해보고 나서 물어봐야 돼요. 해보고 나서.